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기회 구간인지 혹은 손절하고 이제라도 도망가야 되는 구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왜 손절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약세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삼성전자만의 문제인지 혹은 시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수들이 이번 주 내내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원대 아래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블랙먼데이 때는 왜 빠졌나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부터 여야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추진까지 하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한 방에 여기에 있는 모든 기대감들이 소멸하면서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건 맞아요. 환율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이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자체가 계속해서 무너지자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못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현재 구간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락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서 나오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클까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들도 결국에는 미국 내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인건비가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일단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도 정권 인수팀에게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사실상 이 IRA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은 현재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테슬라보다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조금씩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경쟁사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 인수팀이 만약에 이 IRA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 현재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지역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일거리를 전부 다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 인스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아서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지가 필요하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만 하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6년만 하죠. 즉,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이렇게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내 2차전지 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주가들 거의 대다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해버렸죠.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을 관장하는 상하원의 주도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은 정말 초강력 정권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 최고기관의 연방대법원도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 사법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공약대로 정책을 만약에 집행할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으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GDP 성장률은 당연히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의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정말로 경제에 대한 성과가 긍정적이게 바뀌고 있는 것도 맞지만 고용이 여전히 강하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굉장히 높았는데 82%에서 58%대까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2025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도 4회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 대폭 낮춰졌죠. 즉,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보호주의와 이민자 추방 등은 저금리 방향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은 중국과 유럽연합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맞서서 관세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경기 자체가 부진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트럼프가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인데 사실 이거는 과도한 우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우려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다수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진 건데 사실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원래 트럼프가 굉장히 다양한 강경책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정책들이 완화됐죠.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보호 조치를 원래 전면 철회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 수혜자들에게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협상을 했고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비용을 전부 다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 즉, 멕시코 너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편한 부분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 라고 말했었는데 결국에는 멕시코가 부담을 안 하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기존 장벽을 조금 보수하거나 제한적으로 신규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면서 강경한 경제 제재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정말 극악으로 치닫나 했는데 2019년도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관세 일부를
동결하거나 완화하는 등 실제로 미국에게 타격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려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어뒀습니다. 즉 사실 말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에 대한 우려 자체도 굉장히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한 우려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명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목요일 4년 5개월 만에 4만전자로 추락을 합니다. 정확히 49,9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시가총액이 300조 밑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면서 복귀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지난 금요일 강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도 9조 3천억에 대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로 7년 만에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합니다. 즉 주주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높이겠다는 거겠죠. 이게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사실 주가 부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적으로 매입할 계획 중이고 이 중 3조 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즉 이 주주의 주식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핵심이고요. 외국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워낙 높은 만큼 국내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과도한 하락이 나온 기업입니다. 즉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도 현재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두 가지 약점이 있죠. 첫 번째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수년 동안 적자만 기록했던 그 파운드리 수율 문제를 겪고 있었던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TSMC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나노 공정으로 개발하는 6세대 HBM4의 로직 다이뿐만 아니라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까지 TSMC에 맡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나노에서 TSMC한테 경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수율 자체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분명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의 협력을 통해서 파운드리 투자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HBM4 메모리 및 파운드리 2나노 공정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HBM이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선택과 집중, 지금 당장 이 3나노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2나노 등 차세대 기술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HBM 분야도 향후 반도체 실적을 책임질 분야죠. 패키징 공정에서 나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책임질 패키징 공정을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천안 공장을 활용해서 HBM 생산 확대를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패키징 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 즉 2025년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HBM에 따라 달릴 건데 그 분야에서 이기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천안 공장을 HBM 패키징 공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HBM4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만큼 첨단 패키징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약점, 파운드리랑 HBM에 대한 개선, 주가 부양 의지, 10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 그리고 3조에 대한 자사주 소각, 그리고 트럼프로 인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크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당선으로 물가 상승, 달러 상한세,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할 경우에 미국도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이 순화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에서 수년간 적자를 기록해왔었던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TSMC와의 협력을 통해서 적자도 축소시키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회 창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실적보다는 2025년도 실적을 책임질 수 있는 HBM4를 위해서 패키징 공정을 확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공장을 HBM 패키징 공정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11조 적자를 기록했던 2023년의 삼성전자보다도 2024년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최소 작년 2023년도에 평균 주가였던 65,000원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들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당 내용들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